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19학번 고효정 20학번 엄규민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곧 찾아옵니다. 때가 왔어요. 네, 바로 여러분들의 입시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뭘 준비해 갖고 왔죠? 수시에는 여러 전형이 있지만 종합 전형에는 자소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소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소서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네. 와. 네, 여러분들 자소서 샘플 얻기 정말 힘들잖아요. 오늘 규민 씨의 자소서를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드릴 점은 이거 똑같이 쓰면 무조건 걸려요. 똑같이 쓰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꿀팁을 통해서 자신만의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가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처음 1번 문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규민 씨는 경희대학교를 어떤 전형으로 들어오셨죠? 이게 경희대에 전형이 되게 많아요. 학과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고교 연계 전형이라고 내신 70%에 그리고 생기고 70%를 보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면접도 없었기 때문에 자소서가 특히 중요한 전형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씨는 네. 1번 문항에 어떤 글을 쓰셨죠? 항상 첫 단추를 꿰매는 게 제일 힘들듯이 1번 문항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소서 쓰는데 제일 첫 시작이 어려울 거예요. 1번 문항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기간에 내가 학업에 기울였던 노력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쓰는 건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제 경영학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상경 계열은 막 그렇게 구별을 하나하나 짓진 않아도 돼요. 막 경제면 무조건 경제, 무역이면 무조건 무역 이렇게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제과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네, 경제벤트라는 제 별명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경제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경제 시간에 배웠던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자소서는 특별해야 합니다. 단지 배운 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통해서 내가 실생활에서 여기서도 이게 나왔네? 뭐 저기서도 이 이론이 통하네?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스크랩을 해보고 기사를 그리고 뭐 그 이론들을 직접 내가 적용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1번 문항에 보면은 제가 경제 시간에 뭐 경상수지, 흑자 뭐 이런 용어들을 배웠었는데 그런 용어들을 제가 직접 막 정리해보고 이게 뭐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직접 막 조사를 해보고 그런 거를 써내려 갔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보면은 막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 용어들을 다 알아야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면접 때. 그러니까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혹시 규민 씨는 자소서에 보니까 PMI 이런 말들이 막 있던데 혹시 기억하시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상경계열 과목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상경계열이라는 게 꼭 여기에 지원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과목을 배워야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도 상경계열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끌어와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자신이 최근에 봤던 뉴스 기사, 스크랩한 거 그런 거에서 상경계열 관련된 게 있다면은 뭐든지 작성해도 되니까 꼭 자기가 이걸 안 배웠어, 그래서 나는 경영학과에 못 가, 이런 마인드는 없어져도 됩니다. 뭐 지리를 배운다 하더라도 여기는 왜 비싼지 땅값이 그런데도 경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연관을 시켜서 꼭 경제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과목들을 경제 관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다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소서를 1번 쓸 때 저는 경제 과목을 사실 배우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 생활에서 했던 경제 관련 프로젝트랑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과 연관시켜서 1번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2번 문항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셨죠? 이제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한 점.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자부한다. 교수님 저 이거 했어요. 저 이건 진짜 남들과 차별화된 이것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클러스터 시간에 친구들이랑 한국은행에 갔었어요. 그 한국은행을 가니까 뭐 모의 주식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100만 원 막 익한 게 아니고 그냥 애들끼리 주식의 특징 같은 걸 좀 알아보고자 모의 주식을 했었는데 뭐 여기서 느꼈던 거 뭐 큰 대주는 뭐 쉽게 변동하지 않으니 좀 안정적이다, 뭐 좀 낮은 주는 변동성이 크지만 큰 이익을 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느꼈던 거 그런 거를 그냥 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니까 그런 거를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규민 씨는 이번에 내용을 몇 가지 정도 적었나요? 저는 이게 1500자여서 500자로 세 개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도 좀 의문점이 나올 수 있는 게 다 비슷한 얘기들을 썼어요. 저는 제가 막 다 경영학과 다 거기서 거기 얘기를 썼는데 이게 뭐 불이익이 되지 않았나 의문이 드신다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신의 내용이 너무 다양성이 없고 너무 일관적이다. 그런데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본인만의 차별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이 했던 일들만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번 문항에 3가지 활동 내용을 적고 싶다 할 경우에는 핵심 내용만 뽑아서 계기, 활동 내용, 그 다음 느낀 점 순서대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가지 내용만 적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기부는 그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못 적으세요. 이게 생기부에는 짧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짧게 적혀 있는 거를 수험생이 진짜 길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낀 점까지, 그리고 느낀 점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써줘야 그 교수님들이 더 신뢰하시고 학생분들을 뽑을 수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꼼꼼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문항에서 썼던 내용 중에 테드가 있어요. 테드 많이 보시죠? 선생님들이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보통은 이게 자장가입니다. 다 자요. 그리고 뭐 느낀 점 써내라 하면은 그냥 막 써내고 그러는데 그러면 차별점이 없겠죠. 다 잘 때 같이 자면 안 됩니다. 다 잘 때 혼자 깨어나서 여기서 느껴야 돼요. 그 동아리 애들끼리 같이 보면서 이 동아리 애들끼리 뭘 느꼈는지 그리고 거기서 토의를 해보는 거예요. 단지 느낀 점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 여기가 중요 키포인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남들보다. 그래서 토의까지 갔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 문항은 어떻게 작성하셨나요? 이제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배려 그리고 뭐 갈등 관리,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공부랑은 많이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 나는 친구들이랑 갈등이 있을 때 그냥 화해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갈등 관리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나만의 협력 방법이 있다, 나만의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운동회나 뭐 축제 이런 건 너무 뻔한 경험들이잖아요. 학교에서 그냥 각 학교 매년 다 하는 건데 이런 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었던 우리만의 갈등, 우리만의 뭐 문제점 이런 거를 어떤 우리만의 방식으로 했다, 이런 게 중요해요. 그냥 뭐 단지 뻔한 걸로만 하면은 그냥 뻔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해야 합니다. 자소서는 특별해야 돼요. 항상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을 써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 한 번 더 유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규민 씨는 어떤 점을 3번에 적으셨나요? 저는 대표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적었는데, 제가 학생회를 하면서 그 마이라고 하잖아요. 자켓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게 저희 학교 후드티인데 그 후드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적었어요. 사실 후드티를 만든다는 거는 학생이, 그리고 학생 자치회가 만든다는 건 특별한 일이잖아요. 약간 이런 특별한 거를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일인데 우리가 했다. 그런 거를 직접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뭐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고 디자인 공모를 어떻게 했으며 진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을 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못 믿으세요. 왜냐면 그냥 했다 이렇게 써내면은 믿을 방안이 없죠. 그쵸.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 했음직한 그런 스토리를 써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뽑혀요. 규민 씨가 강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을 어떻게 했으면 그 결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문장 중에 저는 이런 걸 경험해서 배려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추상적인 거는 절대 안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여기 나온 활동들이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활동이면은 당연히 편하죠.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했고 그런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저도 막 학생 자치회 친구들한테 막 다 전화를 돌렸거든요. 야,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지? 어떻게 했었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갈등 관리 같은 것도, 그리고 배려 같은 것도, 협력 같은 것도 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너무 완벽한 자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